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2페이지 5번 용신은 어떻게 용하는가. 지금 이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먼저 정리를 안 하고 바로 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신, 악신, 순영, 요경. 지금 이런 설명이죠. 재관, 인식, 선용신, 살상겁인, 불선용신, 악용신이다. 순용이 뭔가요? 그 선한 성정에 순응해서 사용하는 것, 생하거나 호, 지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생도 사실은 지키는 것의 일종이긴 하죠.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은 인성, 뒤에 있는 것, 재성, 앞에 있는 것. 그런데 인성과 재성은 서로 좋지 않은 거죠. 재성이 인을 극하죠. 그래서 서로 불상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재성과 인성을 쓰는 것이 순용이다. 순용. 이건 정관은 대표적인 선용신이죠. 갑이 6월에 생하니까 정관격인데 이 정관은 선용신. 선용신은 순용한다. 그래서 무토 재성이 있고 임수 인성이 있습니다. 재성과 인성. 둘이 서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서로 떨어져 있다. 제격은요? 제격은 식,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건 관. 이걸 쓰는 거죠. 원령 본기가 정편제인 격국인데 용신은 재성이고 선신이 순용이 필요하니 식신 또는 생관, 이것은 사실은 호다. 호. 뭘로부터요? 비겁. 정관을 용하여 재성을 보호할 때 주의점. 칠살을 용해서 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파격이죠. 칠살은 악신이기 때문에 재성 선신이 칠살을 생하러 가게 하면 재성의 착한 성품이 칠살의 약한 성정에 이어지는 것. 선신 순용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다. 따라서 제격에 칠살을 보면 칠살 무제화가 되어 제격이 변하여 파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격이 상관 같은 악신의 생존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죠. 상관은 본래 선신이 아니므로 선신인 재성을 생조하여 재성이 방조를 얻음과 동시에 상관의 악한 성정을 제어하는 것 같으니 순화하는 거죠. 선신이 악신을 생호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꺼리는 것, 반대 방향은 좋은 것이죠. 다만 재성이 상관의 생을 용하는 것은 내내 식식만큼은 좋지 않은데 본래 상관의 본성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성은 스스로 관을 생할 수도 있고 상관은 여전히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순용을 하더라도 선신이 선신끼리 순용을 하면 제일 좋고, 악신이 선신을 돕거나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그 악신의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한 상태가 있긴 한 거죠. 갑일조가 수월을 생하고 무토가 투간하니까 제격이죠. 쟤는 선용시니까 순용, 병화 식신이 생하는 것, 신금 관성이 보호하는 걸 기뻐한다. 무토, 신, 병, 인격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거 관, 겁, 이것은 불손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과다하면 쟤를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거죠. 갑이 진월인데 9월에서 투간한 거. 마침 임이 투간한 임과 을이 투간해 있죠. 이것은 고신이고요. 이것은 장간입니다. 장간. 역이죠. 본래는 여기가 고신보다는 더 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보니까 겁재잖아요. 겁재. 일간과 동일한 오행.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용신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수, 임성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을목은 이제는 용신은 아닌데, 격은 아니죠. 격은 아니고, 을목 겁재는 임성을 포기하는 거죠. 식신격 마찬가지입니다. 식신격도 순용, 신왕으로 상생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신왕, 신왕. 이것은 비겁은 아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재. 이것은 호위하는 거죠. 이것은 토수. 신왕으로 상생을 기뻐하고 비겁의 상생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죠. 식신 선성이죠. 모두 제사라고 생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제를 하는데 비겁이 있으면 허사가 될 수 있죠. 만약 팔자에 비겁을 본다면 비겁은 극제하는 것이니 식신이라는 선용신은 순용의 성격에 거스르고, 따라서 식신격은 오로지 일주 자신이, 이거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자신이 왕하고 상생을 기뻐하며 비겁이 조신하의 생활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4월에 출생해서 식신격, 순용, 인묘, 목에 근이 있어서 신강, 유력, 식신을 생활을 기뻐하고, 이건 토수죠, 토수. 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사가 기토 재성을 생하여 식신을 보하는 걸 기뻐한다. 천간에서 비겁을 보지 않으니 인묘는 오로지 간목의 근으로 돌아간다. 특별히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역용, 악한 자의 성정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억하고 제하여, 누르고 제하여 화하는 것을 통하여 그 악한 성정을 통제, 전화, 고갈시키거나 흩어지게 하는 것. 칠살격, 대표적인 불선한 용신, 악용신이죠. 원령 본기가 칠살인 격국인데 칠살은 악용신이 역용한다. 하나의 방법은 그 악한 성정을 누르는 것. 식신무 제복. 재성이 자부하는 것을 꺼린다. 당연히 아까 봤죠. 두 번째 방법은 인성을 이용해서 악한 성정을 인도하여 선한 성정을 전화. 이건 교화하는 거죠. 이건 살인상생이다. 인격에 살을 쓰는 거, 살생. 살격에 살용, 인화, 인리, 화는 이것은 우리가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별이 있습니다. 이걸 왜 구별해야 되는가요? 앞에가 원령 본기죠. 원령 본기가 인성인 사람하고 살성인 사람은 당연히 일단 기본적인 성정에서부터 성정 다르게 판단하고 어떤 그 일생의 그 사명을 달성하는 출발점도 다르게 되죠. 인성이 바탕이 되고 살성이 바탕이 되니까요. 예컨대 이것은 뭐 평화형, 이것은 전시형,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당연히 같은 글자들을 같이 장점을 얻긴 하지만, 그러니까 격국 용신에서는 격과 상신이 격국이 이루어지면 그 두 가지 글자에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인성과 살성을 다 얻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출발점, 성정, 바탕이 다른 것이죠. 이 팔자는 갑 일주가 신월에 생해서 칠살격이죠. 악신이니까 역용해야 하므로 억제나 화설해야 되죠. 병을 보니까 병이 식신이죠. 그래서 칠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제살, 격국을 이루는 기반이 살용식제다. 여기도 우리가 아까 누차 설명했죠. 식신대살, 대살. 똑같이 여기는 살이 원령 용신이고 식이 격국 용신, 즉 상신이죠. 여기서는 식신이 원령 용신, 여기서는 살이 상신입니다. 상신은 격국의 우수한 인자, 우수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격국을 격국답게 하도록 보조해주는 글자를 상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살격의 우수한 점,
돌파력, 개척, 리더십 이런 우수한 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식신이 그것을 눌러줄 때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과 살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 얻는 것은 똑같습니다. 식신 대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식신은 바탕이 식신, 본래 그러니까 살은 식신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식신을 식신답게 해주는 글자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격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긴 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살용식재나 식신대살이나 칠살과 식신을 같이 좋은 측면을 얻는 건 마찬가지 맞지만 앞에 인뇌살생이나 살용인화 그러니까 살인상생 이런 것과 같은 그 어떤 구분 원령용신이 다름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다르게 판단해 줘야 되는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팔자는 갑입주가 신월의 칠살격이며 칠살은 악신으로 역용하는데 임계 인성을 보니까 화설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상생의 격국이 성립한다. 상관격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상관 인수가 누르죠. 아니면 제가 화설을 하죠. 갑이 5월에 출생하니 상관격이고 상관은 악시니까 역용해야 되는데 현관의 인성을 보아서 상관을 상관패인, 상관패인이라고도 하죠. 갑이 5월에 출생 상관격이고 상관 악시 역용하는데 재성을 보아서 상관을 전화, 화설, 상관용제의 격국이 성립한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 제격의 용, 식, 혹은 상관, 생, 식, 혹은 상, 용, 제, 식상용제 이것은 우리가 식상생제라고도 하죠. 재용식생과 상관용제 똑같이 재성과 상관과 재성 똑같은 두 글자의 두 십신의 장점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얻어서 활용하는 그런 팔자의 모양이지만 출발점은 기본 바탕이 되는 출발점 아까 뭐 채라면 채고요. 용 이게 다르죠 분명히. 이런 점에서 우리가 팔자의 어떤 성정이나 뭐 무슨 출신이나 뭐 이런 것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양인격 원령 본기가 양인의 격국이다. 왜 양인인가? 자평진전에서 양인이란 나의 정제를 겁탈하는 것. 정제의 칠살이다. 녹이 앞으로 유리를 나가는 것으로 오양만 오양. 양인이다. 겁이라고 하지 않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무토가 오를 보면 이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무토가 오를 볼 때 오가 발동하면 통상 인성으로 도나고 불발동하여 정태인 경우는 양인으로. 양인은 특히 재를 탈하는 악신이니까 재를 우선적으로 기뻐하고
부귀한 경우에 화설을 용한다. 걸륭제. 경이 6월에 출생해서 양인격. 양인은 악시니까 역용하는 거야. 재화가 먼저죠. 병정을 보아서 양인을 제하고 기뻐하고 병신으로 합하여 거살 유관하여 격국이 청순하다. 주복법으로 좀 다르게 설명도 가능한데 격국법은 이렇게 논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걸록 월겁격. 걸록이란 월건에서 녹당을 만난 것이다. 월건. 월지죠, 월지. 녹은 즉 겁이다. 혹자는 녹당이 투출하면 용할 수 있는데 투출하면 이것은 비견이죠. 비견. 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걸록 월겁은 같은 격이고 나눌 필요가 없다. 모두 투간 회지하는 것에서 별도로 재관 살식을 용한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투간 회지. 투간하고 회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투간 또는 회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투간자가 있으면 투간자, 투간자가 없으면 회지하는 것으로 별도로 재관살식을 취한다. 투간하는 것이나 회지하는 것 중에서 재관살식을 용신로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걸록격과 월겁격을 동일한 종류의 격국으로 논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월겁은 투출한 관성이 제복하는 걸 기뻐하고 용제하고 투간한 식신이 겁제를 화하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투간한 식신. 월겁격과 걸록격은 취급상 미세한 차이가 있다. 미세한 차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월겁은 타인의 체에 치우치고 걸록은 일주 자신의 녹근에 치우친다. 예컨대 만약 팔자의 복귀가 모두 오롯이 일주가 얻는 것이면 복이 클 것이고 만약 팔자의 복귀가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일주가 얻는 복귀는 작을 것이다. 월겁격은 천간에 비견이 투간하든 겁재가 투간하든 악신에 치우친 것이죠. 악신. 그래서 역용하는 것입니다. 역용하고 다시 또 상신을 보아서 상신이 악신에 속하면 그 다시 또 역용해야 되고 상신이 선신에 속하면 다시 또 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걸록격은 천간에 비견하고 겁재가 불투간하면 일주의 녹근으로 기울어지니 선신로 간주하여 순용한다. 걸록격도 투간하면 악신이다. 역용은 우선이다. 정이 5월에 출생해서 걸록격인데 천간에 겁재가 투간했죠. 그래서 이것은 병은 또 5의 양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천간에 인내 생조가 있으니 역용법칙에 위배된다. 걸록격이 성격이 안 된 거죠. 따라서 명주는 인의 방면에 흠결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신, 또 학력 이런 거죠. 그런데 팔자에 계수 7사를 보아서 월겁을 제하니 늦지막하게 성공하는 자식. 이 팔자는 출신은 비난하는 농민이고
빈곤한 농민이고 학력은 소학교, 농사짓고 있고 가끔 미장이 부업을 하고 먹고 살기로 빠듯하다. 그런데 아들은 대학생. 이렇게 격국으로는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뭐 앞에서 군데군데 다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정리는 지금 여기 챕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챕터 부분 한 번 더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주보법으로 본다면 격신은 병화가 되겠죠. 용신은 갑이 되고 청신이 개가 됩니다. 자식을 볼 때는 아들은 식신을 보는 거죠. 자, 식신. 딸은 상관을 보는 거예요. 식신은 기토가 있네요. 오중에.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식신, 기토를 가지고 아들, 딸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기토가 기신입니다. 기토. 그래서 기토가 병화 가신을 제거하는 정화를 제거하는 희신입니다. 희신. 그런데 을목이 극하고 있죠. 이때는 부득이하게 정화 가신을 쓰고 그 다음에 개수를 최종적으로 써서 정화를 제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식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기토, 그런데 정화, 을이 기신이죠. 그리고 다시 개를 정화를 제거한 개를 쓰는 겁니다. 정화는 자형을 하고 자형. 개수는 씨의 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을 돕기도 하죠. 그래서 자식은 그런대로 괜찮은 자질을 갖고 있다. 학력도 우리가 식신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오중에 기토가 있습니다. 식신이. 근데 희신로인데 자형을 하고 있죠. 자형. 그리고 이런 육친 이외의 태극점들은 년월을 위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력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성방면으로 학력을 보는 것은 격국에서는 논할 수 있지만 주법에서는 이렇게 논해야 됩니다.
자, 결론은 용신은 선악으로 구분, 원령의 기 또한 선악으로 구분된다. 뭐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하죠. 3절. 용신 격국의 성패구응. 용신 격국의 성패구응을 연구하는 이유.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팔자용신 정구원령 연이 사주배지 필류 성패다. 용신 격국의 성패만을 목적 전문적으로 논하는 것이죠. 격국의 이름이 있으면 유성, 부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름이 없어 부귀는 인연이 없다. 그 가운데 부귀 빈천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적으로 격국의 성패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루어졌다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 것인가? 기가 사주를 유행하는 규칙에 의해 년월 일시의 간지를 따라서 자세히 보아서 선신은 순용하고 악신은 역용하는 자는 격국이 이름이 있는 것이다. 아까 격을 정했죠, 격을. 그리고 순용 역용을 정했잖아요. 그 순용 역용의 글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관이 재인을 만나고 또 형충파이가 없으면 관격이 이루어진다. 형충파이가 중요합니다. 관은 이것은 용신이고요. 원령용신. 이것은 상신이죠. 관격에 형충파이가 있어버리면 재인을 만나도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신의 성격 요건이에요. 자신 조건. 이런 거 봤죠? 정관격은 선용시인데 그 스스로 먼저 격국을 이루기 전에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형충파이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이죠. 이 팔자는 갑이 6월에 출생해서 정관격인데 기토 재생을 만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동주입니다. 동주를 우선 보는 거죠. 기유, 월주죠. 아까 기가 사주를 흘러가는 방법이 월주, 동주에서 제일 먼저 흘러가는 거죠. 기유. 또한 임계수 인의 호유가 있으며 형충파이가 없으며 선용신을 순용하니 관격이나 격국의 이름이 있다. 이게 유성, 이런 말이죠. 제격 유성, 제왕하여 생관하거나 혹은 제가 식의 생을 만나고 신강하거나 비견을 갖고 있거나 신강하고 비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제격에 인성이 투하고 서로가 상극하지 않은 위치이면 이루어진다. 진월에 생하고 무토가 투간에서 제격이죠. 면월간의 기토 무토를 보니까 제왕하죠. 시간에 신금 관성이 왕한 재를 설해서 제왕생관하는 거죠. 선신이 과다한 것이 병이다. 재성이 무거운 것이, 재성 난동이 되기 쉽습니다. 재성 난동, 우려. 토가 벌써 개수로만 봐도 4개나 되잖아요. 선신 정관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인도하면 그 선악을 잃지 않는다. 오로지 관성을 이용할 뿐이고 칠살은
불륭하는데 칠살은 여전히 악신이기 때문에 제격이 살을 보면 파격으로 변한다. 제격이 살을 보면 파격이다. 이 팔자는 제왕생관에서 제격이 이루어진다. 갑이 진월의 찰승에서 무토가 투하니 제격이다. 병식신이 화 갑하여 무토를 생하는데 갑일주는 신강하고 연간의 비견을 대동. 이것이 제가 식의 생을 만나고 신강하고 비견을 휴대함으로 제격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식신이 먼저 있고 비겁이 시간에 있다면 파격이고 이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토와 간목이 진월이고 간목이 투관했고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다. 이게 지금 이것이 갑이 여기 있고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다. 식신이 앞에 있고 재가 있고 비겁이 시간에 있다. 비겁이 격신을 극하는 거죠. 원령용신을. 그러면 식신이 앞에서 재를 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파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것은 패. 갑이 물을 극하니까 패, 후, 성이죠. 병화가 뒤에서 재성을 생하고 간목의 길을 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간목이 뒤에 있어서 무토를 극하는 것을 병화는 앞에 있어서 그것을 중간에서 소통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식신이 앞에 있고 식신 생재가 있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선성후패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갑이 미월에 출생하고 기토가 투관하면 제격이다. 무기토 제가 앞에 있고 임수 임성이 후에 있다. 임성이 투하고 위치가 적자에서 상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후 배치를 논할 때는 좋은 역할 하는 것이 후에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죠. 앞에 있어봐야 혹시 말년에 다 날려먹거나 돈을 날려먹거나 관사 구설에 시달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선후에서는 후에 희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글자의 배치 상태를 보아서 격국의 어떤 이루어짐, 파괴됨, 그다음에 고절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요령이죠. 인격이 이루어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인이 가벼운데
살을 만나거나 혹은 관인이 쌍전하거나 혹은 신인이 양왕하여 식상을 용하여 설기하거나 혹은 인다한데 재를 만나고 재가 투하고 근이 가벼우면 인격이 해진다. 여기 지금 가벼우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이는 바로 신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오다멸자 뭐 이런 거 아시죠? 모다멸자 목다 화시가 똑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유로움이 지나치면 자식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인성이 너무 무거우면 내 몸을 생하고 도와주는 그런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성이 그런데 또 살을 만나서, 살은 인성을 생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살이 그 인성을 통해서 교화하고 인성을 생해주는 좋은 역할로 바뀌는 거죠. 또는 관인이 쌍전하거나 신과 인성이 양왕하여 식상을 용하여 설기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토수, 빼어난 길을 발설하는 거죠. 네? 인성이 많은데 제가 인성을 덜어내 주는데 제가 너무 무거우면 인이 파괴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벼워야 된다. 갑이 자월에 출생해서 인격이고 인은 불투간, 게다가 무토가 계두하고 있어서 인이 가볍다. 다만 천간에 보아서 경금 살을 보아서 살인 상생하는 거죠. 상생. 인이 가볍고 봉살하여 인격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인 쌍전. 그 다음에 신인이 양왕하여 식상을 용하여 설기. 토수. 다음 달자는 인성이 많은데 재를 만나고 재가 투관해서 근이 가볍다. 인다봉재 재투 근경. 죄. 이런 말이죠. 이거에 해당된다. 식신격의 이름이 있는 경우, 생재하거나 식신대살하는데 재가 없거나, 이건 꼭 무재, 대살하는데 무재, 기식하고 취살하는데 인성이 투하면 식신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다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기, 땡, 취, 땡. 이런 거 말이죠. 기, 땡, 취, 땡. 땡, 세모를 버리고 동그라미를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세모가 성격. 두 번째, 동그라미가 성격. 세 번째, 세모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상신, 시신을 얻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공팔자를 제가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기식취살이죠. 인성이투에서 식신격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렸는데, 이 세모를 버렸는데 식신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살도 살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살격처럼 보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는 식인. 그래서 식을 버리고 살격을 쫓아간다고 해서 식신격이 이름이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살격을 쫓아가서 살격이 인성을 얻어서 이름이 있어버리면 앞에 버린 이 격도 이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팔자는 버린 것, 그 다음에 뒤에 격국을 이루는 것, 기식 취살에서 살이 인성을 이용해서 성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식과 살과 이 세 가지 십신의 우성인자 장점을 다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몇 가지 나오죠. 뭐 재를 버리고 인성을 쫓아내는 거. 기재, 뭐 취인. 거기서 재의 우성인자를 못 얻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인성이 격을 이루게 되면 그 격을 이루게 되는 글자, 인성, 그 다음에 앞에 버린 재, 이 세 가지를 다 장점을 얻는 것이다. 이런 거죠. 칠살격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신강하고 칠살이 식신을 만나 재가 이루어지면 살격이 이루어진다. 뭐 인성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신월에 갑이 태어났으니까 칠살격. 두 개의 인은 하나의 신을 충하지 않는다. 갑은 인묘의 득근한 신강이다. 칠살 월령이 천간에서 병정 식상을 보니 신강하고 칠살이 재를 만나서 살격이 이루어진다로 성격이 된다. 두 개의 인은 하나의 신을 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논리가 좀 박약하죠. 앞에서 우리가 본 고서 취용, 거기를 볼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월령 본기가 7살입니다. 월 본기 7살. 7살은 충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정과는 형충 파이가 있으면 바로 파격인데, 7살은 충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투가 냈죠. 그러면
원령 본기가 정제가 아니면 원령 본기로 용신을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칠살격이죠. 두 개의 인이 두 개의 인이 신을 충하지 않아서 칠살격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냥 이것은 이런 체계를 통해서 칠살격 그리고 식상이 투관에 있다. 상관격은 재나 인성이 있으면서 상관이 왕하고 인이 유근하거나 또는 상관이 왕하고 신주가 약한데 살인이 투출하거나 그런 거죠. 혹은 상관 대사라는데 무죄이면 이루어진다. 식상이나 상관이 살을 휴대해서 그 자체로서 성격되는 거죠. 그러면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살이 식신을 용하면 이때도 무죄여야 됩니다. 식신 상관은 재를 보면 재를 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살을 제하는 그 의향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살을 다스리는데 식신으로 다스리거나 상관으로 다스릴 때는 재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성격 요건이죠. 보시면 돼요. 양인격이 이름이 있다. 관이 투관하거나 살이 투출해 있고 관살이 같이 투출해지면 안 되고 하나만 투출. 그리고 재성, 임성이 노출되면서 상관을 보지 않으면 양인격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을 호위해야 되는 거죠. 호위. 양인격에서는 살이 바로 상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위를 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투관, 투살만 하는 것도 가능한데 관살이 병투하고 더욱 관살이 혼잡하면 격국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재인이 노출된 것은 재인이 관살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양인격은 살이나 관을 쓸 때 그것을 보호하고 호위해야 되는 것이. 다만 혼잡하면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걸룩월격격에 이름이 있는 것은 관성이 투관하고 재인을 만나거나 걸룩월급은 양인격과 다르게 같은 양인격도 오행은 같지만 양인격은 그대로 원령 용신으로 양인격을 취하고 바로 흉신을 다스리는 것, 살상겁인에 해당되는 거고 걸룩월급은 같은 오행이라서 원령 용신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용신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일반적인 우리가 격국내에서의 상신이죠. 여기서는 이 상신이 용신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신을 중심으로 다시 격국을 이루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성이 투관했다. 그러면 관성이 용신이 되고 재성과 임성이 다시 관성의
관성력의 상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격들 때는 이런 식으로 용신과 상신을 취하는 것이다. 걸록 가장 먼저 재관 위주로 선정합니다. 일종의 선신취급을 하는 거죠. 아까 걸록이 그러니까 비견이 불투했을 때는 먼저 재관 위주로, 재성은 뭐 비견이 투하면 재성은 밀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의 선신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월급은 가장 먼저 화하여 생활하게 하는 것이니 재로서 화한다. 그러니까 식상이 월급을 화해서 재로 만드는 거죠. 정화가 4월에 출생해서 월급격이다. 원문에서는 축과 사가 회하여 즉 겁재인 화가 화하여 금국이라는 재로 되니 어찌 대교하지 않겠는가. 소위 화겁위재죠. 그러니까 겁, 식상, 재, 관살, 음성. 겁을 식상이 화해서 재로 유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화겁유재. 재가 투하는데 식상을 만남. 이것은 권록격인데 취할 관이 없어 재를 본다. 비견이 투관해 있습니다. 지금 겁재인 금을 화하여 생재하는 수가 되니 화겁 위생이다. 이것도 중간에 식상이 유통시켜주는 거죠. 비견이 과다하니까 겁재고 비겁이 식상으로 변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3번은 용신격국이 패하는 상황.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